이번 시간에는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 시행 세법 개정안 법률 확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인데요. 법인세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세율 조정입니다. 정부 안보다는 다소 후퇴했지만은 각 구간마다 과세 표준은 그대로 놔두고요. 세율을 1%씩 인하했습니다. 즉 10%는 9%로, 20%는 19%로, 그 다음에 22%는 21%로, 25%는 24%로 각각 1%씩 인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법에서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로 통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접대비라는 용어 대신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국내 자회사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내용인데요. 법인세법 제18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법인, 지주회사,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이렇게 구분돼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장법인을 예를 들면은 100%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100% 입금 불산입을 해줬고요.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50%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입금 불산입해 줬는데요. 이거를 전부 일원화시켜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00% 입금 불산입해 주고요. 30에서 50% 미만인 경우에는 80% 입금 불산입해 주고요. 30% 미만인 경우에는 30%만 입금 불산입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가 가업승계 전략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녀 법인을 만들었을 경우에 아버지 법인에서 배당을 했을 경우에 자녀 법인에서 입금 불산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입금 불산입해 주는 것도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6개월 이상 보유했다고 한다면은 국내 모기업에 배당을 해줬을 경우에 국내 모기업은 입금 불산입을 95% 이상 해주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세율 구간은 그대로 두고요.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7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1200만 원 구간을 1400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1200에서 4600만 원 구간을 4600을 500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600에서 8800만 원 구간을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속연수 공제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즉 공제액을 늘렸다는 얘기죠. 퇴직소득세 세금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에 3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시켰고요. 20년 초과인 경우에는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66만 원에서 5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줬던 것을 구간별로 7천에서 1억 2천까지 나누고요. 1억 2천 초과하는 경우에 다시 공제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나눴습니다. 7천에서 1억 2천인 경우에는 그대로고요. 1억 2천 초과한 경우에 신설을 했는데 50에서 2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차 원리금 상환 공제액을 확대시켰는데요. 기존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700만 원이었던 거를 90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직계 존비속 배우자 간에 지응혈이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을 지금까지 5년이었는데요. 10년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융투자소득 유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거를 다시 2년을 유예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5천만 원 초과 3억 미만인 경우에는 20% 세율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상장 대주주 과세 기준도 10억으로 하니 100억으로 하니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10억으로 현행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있고요. 이거를 가족 단위로 다 합산해서 10억을 했던 거를 앞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자제 폐지, 즉 개인별로 10억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압상속 공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정부 안이 올라간 것보다는 한도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한도를 보게 되면은요, 중견기업인 경우에 1조 원까지 한도를 설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5천억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현행보다는 1천억이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한도도 그대로 배 이상 정부안은 올라왔었는데 그걸 조정해서 지금 확정된 거는 200을 300억으로, 300을 400억으로, 500을 600억으로 한도가 확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후 관리 요건인데요. 이거를 굉장히 머리 아파해서 가압상속 공제를 받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안화를 시켜줬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시켜줬고요. 업종 유지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를 시켜줬고요. 고용 유지가 제일 골아팠던 부분인데 정규직 근로자 80% 이상, 총급여 80% 이상 이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통산을 5년 통산으로 바뀌었고요. 100% 이상 유지했던 것을 90%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자산 유지 조건도 상당히 완화를 시켜줬고요. 가압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나 40% 이상을 유지를 하면 되고요. 지분 유지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걸로 현행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한도를 확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30억 원에서 5억을 공제한 나머지를 10%를 세율로 과세했던 거를 이 30억 원을 50억으로 높였고요. 그 다음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에는 50억까지 창업자금을 증여할 수 있었던 것을 100억까지로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창업 제외 대상에 종전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인정하는 경우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압상속 공제하고 거의 흡사하게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지는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부과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거를 한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는 600억 원까지 한도를 확대를 시켰고요. 6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세율로 과세를 하고요. 6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 세율로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요건인데요. 지금까지는 7년 동안 사후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줄여들었고요. 대표이사 취임도 5년 이내에 했던 것을 3년 이내, 그 다음에 대표이사 유지도 7년에 유지를 했던 것을 5년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류도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자금과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점은 증여한 금액을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세에서 정산하는 시스템인데요. 즉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나중에 상속세에서 증여세 낸 만큼을 빼주는 형식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득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다음은 애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용 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용 기간을 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하는 것으로 규정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시설 가속 상각 특례 사항인데요. 에너지 절약시설은 특히 초기에 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서 쓰임새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각을 균등하게 하게 되면 비용으로 떨어내는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비용을 뜰 수 있도록 가속 상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 즉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연간 150만이었던 것을 연간 200만 원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청년 도약계좌 과세 특례 신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년 도약계좌란 청년의 저축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총 급여는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3개년도 중에서 2대 이상 금융 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납입 한도는 연간 840만 원이고요. 의무 납입 기간은 5년. 그 다음에 의무 가입 기간 경과 전 인출 해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월세세액 공제율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월세액은 10에서 12% 정도를 공제했었는데요. 이 비율을 15에서 17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의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창업지원 세액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면 내용은요, 특군에 창업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여기에 추가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가시켰습니다. 감면율은 기존 그대로 3년에 100% 플러스 2년에 50%로 했고요. 사업 시행자는 3년에 50%, 2년에 25%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경우에는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시킨 내용인데요. 2021년 대비 5% 초과했을 경우에 공제 한도를 100만 원까지, 공제율은 10%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 공제율을 10%를 20%로 확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입니다. 세율 인하됐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2주택이 0.6%, 3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과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2주택이 3%, 3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6%를 과세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조정해서 중과를 약간 완화를 시켰는데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2호까지는 0.5에서 1%로 세율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도 2주택이 2.7%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3주택인 경우에 5%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국세 우선 원칙에서 예외를 시켜준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임차로 들어가 있는 주택이 경매로 붙여질 경우에 국세는 무조건 우선해서 변제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이후에 국세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우선 변제만 한다는 것이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임차인 보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임차인이 열람했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